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감동시작 SNS와 공식 메일로 제보받은 프랑스의 에일리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에이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글은 프랑스 여성 에일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트위터에 적은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에일리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3세기 넘게 프랑스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웬델가입니다. 재력에선 부족한 점이 없는 집안이라 자녀들의 교육과 문화에 힘을 쓰고 있죠. 저와 남편은 해외 무역업을 하면서 만났어요. 둘 다 웬델가 출신이라 사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둘은 스스로 뭔가를 잃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예쁜 딸 에이미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무탈하게 커졌고 우리 부부의 성향을 닮아 도전 정신이 강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에이미가 하이스쿨로 입학한 15살이 되자 웬 종이를 주면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스카우트에 가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과 해외 무역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곳인지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은 항상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발 황사 등 공기도 안 좋고요. 무역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미약한 나라는 뒤탈도 많아서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저는 에이미에게 다음번에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나가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잼버리는 14세에서 17세까지만 갈 수 있어서 생애 단 한 번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4년 뒤에 열리는 잼버리 때는 에이미가 18살이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딸 아이가 이번 잼버리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잼버리는 정말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겠는데 에이미는 얼마나 신이 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개최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은 여전히 못마땅했죠. 그렇지만 에이미의 강한 설득에 저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에이미는 야영을 하는 것도 재밌는데 전 세계 150여 개에서 온 수만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다고 정말 대단한 경험이라고 좋아했어요. 비용은 7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2일간 비용 치고는 많았지만 제가 아이의 참가비를 대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스카우트 연맹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아이들은 잼버리 대회를 하기 6개월 전부터 쿠키를 만들어 팔거나 중고 마켓 등을 하면서 일부 참가비를 스스로 벌게 했어요. 에이미는 7월 마지막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휴식한 후 숙소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찾아보니 새만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간 에이미는 첫날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열악해 힘들다고 하더군요. 머물던 텐트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약을 뿌려도 달려드는 벌레떼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름 온도가 35도 이상이었다고 해요. 날씨는 그럴 수 있는데 스카우트 요원들이 행사하는 곳에는 마땅한 그늘이 없었다는 거죠. 한국은 지중해와 달라서 여름이 정말 습하고 더워요. 유럽은 덥더라도 그늘 안에 가면 시원한데 한국은 습도가 높다 보니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카우트 요원들의 행사장에 그늘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는 센스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벌레에 물려 물집이 잔뜩 잡힌 모습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갯벌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비가 왔는데 야영장 텐트에 물이 들어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 열대야로 잠을 못 잔다던데 아이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고온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린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미개한 나라야. 예전에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 한류는 포장된 거였어.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저렇게 준비할 수 있지? 하며 저는 한국 잼버리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프랑스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한국에 간 잼버리 참가자들을 당장 퇴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5일 날 서울 호텔로 이동 후 프랑스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도 에이미와 계속 통화하며 상황을 전해들은 결과 당장 한국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통해 퇴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프랑스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곧바로 프랑스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잔류하며 마무리 일정을 소화시키고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죠. 제대로 준비도 못하는 한국에서 또 머무르겠다고 하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은 격렬하게 자신들의 뜻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일정을 서울에서 잔류하기로 결정되었죠. 저는 너무 불안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행 티켓을 샀어요. 에이미와 계속 연락은 하겠지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딸이 안 온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가야죠. 우리 부부는 회사 일정을 미루고 짐을 싸고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사설 보안 업체를 통해 한국에 있는 보디가드를 몇 명 섭외해 놓았습니다.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도 높은 한국의 열대야 공기가 바로 느껴졌어요. 예전에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만큼 꽤나 높은 온도였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을 지나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화가 난 상태로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예상보다 거대하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보니 국제공항 중에서도 참 잘 되어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리무진을 타고 서울 호텔로 향하는데 미국의 맨하튼과 같이 높은 건물이 즐비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어디인 줄 확인해 보니 송도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니어도 저렇게 발달된 곳이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 부부는 곧 서울로 진입하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분명 저녁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방불케 하는 야경이 대단했습니다. 일부러 꾸민 야경이 아니고 도시가 원체 발달하다 보니 도로, 차량,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도로도 매우 깔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저희 부부는 그저 이 상황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감탄을 뒤로한 채 에이미에게 위치를 물어보려 연락했는데 금요일 밤 자기 전 연락을 해주던 에이미가 그날따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몇 통이나 하고 문자를 수십 통을 해도 연락이 없었죠.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남편이 잼버리 행사 측에 연락해 숙소 위치를 알아내고 제가 주소지를 검색해 경호원 차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참가자들의 부탁으로 늦게까지 노는 걸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종로에서 문화재를 관광하고 늦게서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약간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에이미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다시 차를 타고선 종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한밤중에도 차가 미친 듯이 막히더군요. 목적지에 다다르자 저와 남편은 경호원을 두고 먼저 에이미가 있다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골목으로 이어진 곳은 한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고 저는 순간 뭔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있다는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며칠 동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에이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원래 잘 먹었던 것처럼
김치로 보이는 빨간색 야채에 고기를 돌돌 말아놨더라고요.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저로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죠. 깜짝 놀란 에이미를 꼭 껴안고 울고 있으니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를 보고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긴 이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와 에이미도 이렇게 오래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우리 부부에게 가게 사장님은 시원한 음료수를 주셨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 새만금의 잼버리 대응은 유감이라면서 부디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준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것은 처음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아이스티처럼 달콤하면서도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특이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음료수에 뭔가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사장님에게 이건 어떤 음료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전통 음료 수정과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이들이 잼버리에서 이런 음식들을 접하면 정말 좋았겠다 하고 아쉬워했어요. 가게 사장님 덕에 빨리 진정을 찾은 우리는 에이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에이미는 서울에 오고 나서부터 정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정말 많고 경복궁, 창경궁 같이 아름다운 고궁을 보니까 신기했다고 해요. 동양의 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TV를 보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제대로 구분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 고유의 특이함을 분명히 알아본다고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늦은 밤에도 주위가 정말 밝고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전통 무늬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 있어서 한참 재밌게 구경했지 뭐예요. 에이미는 대학생이 되면 한국에 다시 꼭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때도 오고 지금 온 김에 한국에 머물다 가자고 했어요. 지금은 저도 한국입니다. 남편과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죠. 에이미는 잼버리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투어를 하고 있죠. 잼버리 참가자들의 일정을 하루 간격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은 관광지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더웠지만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는 체험도 해봤어요. 서울 안에 박물관도 많아서 한국 역사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역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몰랐는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잼버리 행사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행히 참가자들은 여기 서울에서 정말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불같은 한국행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잼버리에 자녀를 보낸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에일리가 적은 글 내용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딸 아이가 서울에서 이틀을 보내더니 다음 가족 여행지로 한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꼭 다 같이 와보고 싶다던데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관광지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한국 잼버리에 참가해서 퇴소하고 서울입니다. 10시면 자는 애가 새벽 2시에 연락이 와서는 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치안은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네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한 안 좋은 뉴스가 연신 보도되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기 퇴소는 안 했는데 태풍 때문에 서울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잼버리는 정치인들과 주최 측에서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던 반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산 시민들은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무상으로 얼음물과 이온 음료를 수백 병씩 매일 현장으로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운반하기 위해 한 꽃게 음식점에서 냉동고를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다네요. 부안 시민들도 얼음물 4만 병을 확보해서 현장에 전달했으며 기업들도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삼성은 신입사원 150여 명을 새만금으로
급파에 환경 미화를 돕기로 했고, 평택과 화성 반도체 공장 등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잼버리 참가자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A는 넷쿨러와 휴대용 선풍기 등을 지원했고, B그룹은 아이스바와 빵을 매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인식이 안 좋아져서 진짜 모습이 궁금하네요. 에일리가 딸 에이미를 위해 방문한 한국 여행. 다행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어 잼버리 대회의 대응을 위해 힘써주신 대한민국 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받았던 큰 사랑을 한국인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라고 보내오셨네요. 어떠셨나요?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